준비해보겠습니다. 나그네들아. 너가 제일 놀란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혹시 내가 예전에 태국 괴담들 해줬던 거 기억나니? 그치, 랑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는데.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 너 혹시 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그치, 태국 뭐가 기억에 남아? 랑중도 보고, 셔터가 태국 영화 맞나? 응. 셔터가 제일 기억나. 셔터. 대만 영화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이런 태국 쪽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 여행을 갔을 때 길 걷다 보면은 빨간 지붕의 사당을 본 적이 있을 거야. 되게 작은 인형의 집처럼 생겼거든.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 그게 사실 풍습이 아니라 태국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보면은 되게 약간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이거 피한테 바치는 거야. 자, 여기서 피,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줬잖아. 피가 뭐지? 그 어떤 신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이 모시는. 아니, 그냥 쉬어. 귀신이야.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 이 태국 사람들한테 피는 옛날에 있었던 뭐 무서운 이야기 속 존재 같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있는 존재라고 믿거든. 아, 그러니까 소천사 같은? 이 피라는 게 나무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다고 믿어. 그래서 매일같이 음료수 같은 거 한 병을 이제 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오늘도 저 좀 봐달라, 화내지 말아달라 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일상처럼 모시는 태국에 이 귀신이랑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태국어로 뭐라고 부르냐? 랑종이라고 불러. 아, 랑종이 그 뜻이구나. 너 영화 랑종 봤다고 했잖아. 2021년에 나홍진 감독이 제작하고 태국의 호러 거장 반종 피사다나쿤 감독이 만든 한국과 태국의 합작 공포 영화. 사실 그 영화는 근데 어디까지나 영화야. 랑종은 이번에는 내가 영화 속 랑종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진짜 랑종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알겠지? 그리고 이전에 내가 무당 이야기를 했을 때 너한테 해줬지만 이 랑종들조차도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부리는 그러한 랑종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같이 천천히 풀어줄게. 먼저 일단은 기원을 한번 얘기해볼까? 태국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대략 기원전 3세기쯤이거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태국 땅에는 이미 종교가 하나 있었어. 어떤 종교인지 대략적으로 상상해가? 몰라. 상상이 안 가. 내가 보여줄게. 이름은 사사나피. 직역하면 귀신 종교야. 이름이 좀 되게 무섭지? 귀신을 믿는다? 근데 사실 이름이 무서워서 그렇지 이 사사나피는 태국 토착 신앙의 진짜 뿌리래. 세계관이 정말 단순해.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강에도 영혼이 있고 산에도 영혼이 있고 심지어 이 쌀알 하나에도 영혼이 있어. 그래서 이 태국 농부들이 추수하기 전에 쌀의 어머니, 그러니까 메포소비라는 신한테도 감사 인사를 올린대. 이런 영혼들 중에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귀신들도 있지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나쁜 귀신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나쁜 귀신이 사람한테 들러붙으면 어떻게 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그거 모르잖아. 그치? 우리나라야 무당을 찾아가잖아.
뭐 일본이야 저기 신관을 찾아갈 거고, 태국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랑종을 찾아가는 거야. 이 랑종이 한국으로 치면 사실 무당이랑 정말 비슷한 존재인데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 랑종에서 랑은 몸을 뜻하고 종은 담는다는 뜻이야. 즉 랑종은 신이나 귀신을 자기 몸에 담는 사람이야. 신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서 이 신이 랑종의 입을 빌려서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존재라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뭐 몸주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몸주신 무당, 몸주. 그래서 이 랑종이 굿을 하고 있을 때 보면은 방금 전까지 부드럽게 웃던 되게 60대 아주머니가 갑자기 굵은 남자 목소리로 호통을 치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떼를 쓰기도 한대.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태국에서 가장 흔한 이 랑종은 대부분 여성이야. 왜? 왜냐면은 이 랑종의 몸에 들어오는 신들이 대부분 남자 신이래. 그래서 북부 산골 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랑종의 몸을 빌려 내려와서 1년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 운세를 봐주기도 하거나, 이산 지역에서는 조상신을 모시는 가문의 랑종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해. 영화 랑종에서 나오는 이 님이라는 인물 기억나? 님? 되게 막 님? 전문가 영매사 있었잖아. 막 산속에서 생활하는. 기억나? 영화 랑종 봤잖아.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래? 사실 보긴 그 했는데. 인물이 여기 이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가문 랑종을 그린 캐릭터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랑종들이 있다. 이것만 그냥 인지해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랑종이 그냥 나 오늘부터 랑종 할게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랑종이 되는 건 사실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태국 북부 치앙마이 지역의 랑종들을 조사한 인류학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실제 랑종들 인터뷰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말들을 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랑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팠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팠던 찰나 다른 랑종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신이 너를 자기 말로 삼으려고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곧 죽을 거란 얘기에 랑종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태국에서는 랑종을 종종 신의 말이라고 불러. 신이 우리 사람이 말 위에 올라타듯이 랑종 몸 위에 신이 올라탄다는 거야. 뭔가 여기까지 들으면은 살짝 한국 무당이 신병 앓는 거랑 좀 비슷해 보이잖아. 신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거나 사지를 못 움직이게 되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음식을 못 먹거나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고, 어쨌든 그러다가 신을 받아들이는 의식을 치르게 되면 거짓말처럼 몸이 회복이 돼. 자 그러면 랑종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할까? 그거로 한국 무당과 돈을 차이점. 버나? 돈을 번다? 아니야. 영화 랑종을 본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죽어? 일상이 정말 평범해지지가 않아. 랑종은 살짝 우리나라 무당과 다르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첫 번째, 음식에 대한 금기가 있어. 랑종에게 네? 깃든 신이 싫어하는 음식은 평생 못 먹는데. 와. 그래서 어떤 랑종은 소고기를 못 먹고 어떤 랑종은 닭고기를 못 먹거나 어떤 랑종은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셔. 그것도 마시면? 그렇지. 만약에 신이 정한 이 규칙을 또 어기면 다시 무서운 신병이 도져. 와. 그리고 두 번째야, 장례식 금기야. 랑종은 장례식에 못 가. 시체가 있는 곳이나 죽음의 기운이 강한 곳은 랑종 몸 안에 있는 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 가게 한대. 그리고 세 번째야, 부정 타는 행동이 금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도 안 돼. 왜? 그것도 안 돼? 그치. 그리고 또 임신한 여자가 가까이 있을 때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혹여나 이제
생리 중인 여자랑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안 돼.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신을 욕보이지 말 것. 그러니까 신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 욕심으로 하면 안 되고, 신을 미끼로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해서도 안 돼. 이 규칙들을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어기는 순간 정말로 무서운 신병들이 내려온대.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야. 랑종이 이 규칙을 어기거나 욕심에 못 이겨서 신을 배신하거나 혹은 자기가 다룰 수 없는 어두운 흑마술에 손을 대면 랑종은 점점 변해가. 몸 안에 있던 이 좋은 신들이 떠나가고 그 빈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그 다른 것들을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피폼.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이 존재가 태국 랑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순위야. 피폼. 내가 이미지가 좀 있나? 내가 사실 이미지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이걸로 책에 있는 걸로 가지고 왔는데 보여줄게. 이게 피폼이야. 이 피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세 가지 경로가 있어. 첫 번째, 흑마술사가 자기 주문을 통제하지 못해서 저주가 자기 몸으로 돌아온 경우. 둘째, 랑종이 자기 신을 배신하거나 규칙을 어겨서 신이 떠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우연히 피법에 감염된 음식이나 침을 먹은 경우. 이 경우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법이 돼버려. 근데 피법이 정말 무서운 건 다른 귀신들처럼 저 멀리 산속에 있거나 막 흉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피법은 사람 안에 살아. 평소에는 그냥 옆집 아주머니, 시장 아저씨야. 같이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농담도 해. 근데 밤이 되거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 사람 안에 든 피법이 깨어나서 다른 사람 몸으로 옮겨 들어간대. 그래서 이 옮겨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사실 피법에 씌인 사람의 증상들이 있어. 너가 랑종을 봤다고 하니까 어쩌면 너는 기억할 수도 있어. 일단 첫 번째, 목소리가 갑자기 변해. 되게 조곤조곤하던 사람이 굵고 거친 목소리로 말을 해. 두 번째, 성격이 이상해져. 별일 아닌 일에도 되게 짜증을 내고 갑자기 막 폭력적으로 변해.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걸 먹고 싶어해. 특히 날고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생고기들을 손으로 잡아서 먹어. 오죽하면 이 피법이 시체 안치소에 몰래 들어가서 시신을 뜯어먹었다는 전설도 있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거야. 이 피법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 몸 안에서 뭘 하냐? 내장을 먹어. 천천히 안에서부터 폐, 간, 위, 창자 하나씩. 그래서 피법에 씌인 사람들은 점점 야위어가 간대. 막 그런 것들 못 봤어? 막 진짜 막 삐쩍 말라가지고 귀신인데, 이 태국 귀신인데 막 삐쩍 말라가지고 막 생고기 먹는데도 완전 막 저렇게 백가죽이 등에 붙어있는. 태국 영화에서 정말 자주 나오거든? 랑종에서도 본 것 같은데 말라깽이. 그게 피법이야. 그러다가 이 밥은 어마어마하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하고 눈에는 광기가 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의 내장을 다 먹어치우면 피법이 이 시체를 버리고 다른 사람 몸으로 옮겨가는 거야. 살짝 이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냥 옛날 무서운 이야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정말 무서운 게 2017년도에 진짜로 태국에서 사건이 터졌어. 태국 동북부 암나짜런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마을 경찰서에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우리 마을들에 피법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벌써 소 4마리가 원인 모르게 죽었고요. 경찰 4명이 지금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주민들의 사기와 안전을 위해서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지? 더 황당한 건 경찰들의 반응이야. 암나짜런 경찰서장 아둘 차이프리 스티클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 주민들이 진심으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순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서에 올렸어. 그리고
정말로 다음날부터 이 경찰들이 피폭을 쫓아내겠다고 마을을 순찰해. 이 사건이 폭스뉴스에서도 나오고 태국 카오솥 영자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돼. 태국에서 이 피폭이란 존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기관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정말로 진실된 공포라는 거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사실 따로 있어. 이 피폭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주민들이 범인 찾기를 시작해. 누군가는 분명 피폭에 쓰였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내야지만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평소에 마을에서 조금 별나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시집 온 이런 여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해. 어느 정도냐면 2014년 태국 시사켓주의 한 마을에서 피폭에 씬 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마을에서 추방이 됐대. 그 사람들이 이주한 마을이 바로 태국에서 정말 유명한 귀신 마을이 돼. 이건 와. 방콕 포스트의 정식 기사로도 실린 사건이야. 심지어 2010년대에는 한 마을에서 페이스북에 저 사람이 피폭이다라는 글이 올라간 뒤에 한 여성이 마을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한 사건도 있었고 그 여성의 자식들까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사건도 있어. 그러니까 이 피폭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파괴하는 현재 진행형 공포인 거야.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랑종들이 왜 이 피폭을 가장 무서워하냐?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랑종이 신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영적으로는 훨씬 민감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귀신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들러붙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피폭이 마을에 돌아다니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도 랑종이고 그 피폭이 가장 먼저 노리는 표적도 랑종이야. 두 번째, 피폭의 기원 중 하나가 아까 전에 내가 말했지. 규칙을 어긴 랑종이야. 그래서 태국 민속신앙에 따르면 강력한 신을 다루던 랑종이 그 신을 욕보이거나 배신하면 신이 분노해서 그 랑종을 떠나, 그리고 그 신이 떠난 그 빈자리에 어둠 속에 떠돌던 이 굶주린 영혼, 바로 피폭이 들어와. 그래서 이 랑종이 피폭이 되는 순간 원래 그 랑종이 갖고 있던 영적인 힘들이 고스란히 피폭한테 넘어가 버린대. 그래서 일반인들이 피폭이 된 것보다 수백 배는 강한 피폭이 탄생하게 된대. 그래서 사실 이게 끝이 아니야.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에서는 피폭이 가족을 따라서 옮겨 다닌다는 믿음도 있어. 그러니까 랑종 한 명이 피폭이 되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이나 손자한테까지 피폭을 넘겨주고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산 지역에서는 저 집안은 대대로 피폭이 있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가족들도 실제로 존재해.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잖아? 그럼 그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혀. 우리 마을에 피폭이 들어왔다면서 왕따를 시키고 말을 안 거는 거야. 이게 영화 랑종에서도 묘사한 설정이야. 님이라는 인물의 가문 바얀이라는 조상신을 모시는데 이 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채우는 순간에 한 가족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거야.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이 배경이 되는 믿음은 진짜로 실제 태국 시골에 실제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랑종이 두려워하는 게 피폭만 있을까? 아니 자기 신. 아니야. 피폭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존재가 또 있어. 태국 사람들은 랑종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귀신 1위야. 이름은 피따이탕클로. 되게 어렵지? 응. 내 이미지를 보여줄게. 딸. 근데 태국은 진짜 이런 걸 잘, 깜짝이야. 잘 믿어. 이름 그대로 풀어보면 통째로 죽은 자의 귀신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는 임신한 상태로 아이와 함께 죽은 여자의 귀신이야. 태국에서 임산부가 출산 도중에 아이와 함께 죽으면 이 영혼은 절대로 평범한 귀신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이유가 뭐냐? 원래 한 사람의 죽음에는 하나의 원혼만 생기잖아. 근데 임산부는
자기 영혼이랑 아기의 영혼 두 영혼이 동시에 빠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영혼이 합쳐져서 한 몸 안에서 폭발해 버린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태국 민속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 이 분노는 2배가 아니라 제곱이 된다고. 피따이탕 클롭은 이 워낙 강력해서 유리창을 박살내길 수도 있고 사람 목을 졸라서 숨통을 끊거나 방 안의 가구들도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대. 특히 출산 중에 죽은 여자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를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한테 끔찍한 복수를 한다는 전설이 있어서 옛날 태국에서 이 출산 중에 죽은 여자의 시신들 있잖아. 입을 실로 꿰매서 매장했어. 원혼이 입을 열고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 시신도 그냥 흙으로 덮기 전에 관 위에다가 무거운 돌들을 올려놓고 나뭇가지로 시신 위를 십자로 묶었다고 해. 다시 나올까봐 그런가 보다. 무덤에서 나올까봐. 랑종이 피따이탕 클럽을 두려워하는 이유? 정말 단순해. 이 귀신은 너무 강력해서 신을 다루는 랑종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래. 그 영화 랑종에서 보면 마지막에 여러 명의 이 랑종들이 모여서 의식을 진행했는데 결국에 실패하잖아. 태국 민속에서도 이렇게 말해. 피따이탕 클럽을 잘못 건드린 이 랑종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거나 영영 미쳐서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산다.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따이탕 클럽이라는 귀신이 누군지 알아? 몰라. 이게 없네. 내가 이미지 자료를 이거 거다 말았나 보다. 메낙 프라카농이라는 존재인데 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야. 워낙 유명해서 1936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로 20번이 넘게 만들어졌어. 이 메낙의 이야기, 실제로 1830년대에 방콕 외곽 프라카농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한 거래. 내용을 잠깐 내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메낙이 임신한 상태로 남편 막을 전쟁터로 보내고 혼자 집을 지키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 근데 남편 막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메낙은 죽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몸을 환영으로 만들어서 남편을 맞이한 거지. 그래서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아내랑 죽은 아이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남편 막한테 야, 너 아내는 이미 죽었어. 빨리 도망쳐. 라고 해도 이 막이 안 믿어.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메낙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2층 베란다에서 라임을 떨어뜨려. 라임을 주우려고 메낙이 손을 뻗는데 2층에서 1층 바닥까지 팔이 쭉 늘어나는 거야. 그걸 보니 남편 막이 그제서야 알아챈 거야. 지금 저기 있는 내 아내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막이 도망가서 절로 숨으니까 이 메낙이 분노에 미쳐서 마을 전체를 공포에 빠뜨려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부수고 짐승을 갈아 죽이고. 그래서 이 평범한 랑종들이 이 메낙을 진정시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고 해. 결국에 이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거든. 이름은 솜데또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려라고 불러.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이 메낙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그녀의 이마뼈를 잘라내서 자기 허리띠에 꿰매서 봉인을 했어. 그 허리띠가 실제로 태국 왕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전해져. 아직까지도. 헐.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고 태국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방콕 프라카농구의 왓 마하붓이라는 절에 가면은 이 메낙을 모신 사당이 있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아와서 무사 출산, 임신 무사 출산이나 군대 면제 같은 걸 빌면서 간대. 메낙이 한국으로 치면 장화홍련 같은 위치인 거야. 근데 장화홍련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만 이 메낙은 지금도 아직도 신처럼 모셔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태국 사람들이 귀신을 대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무섭다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우리가 더 정성스럽게 모신다. 이게 우리나라와 태국의 좀 가치관이 이게 달라. 자,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줄게. 태국에는 진짜 랑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신을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일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 근데 이 랑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고 했지. 피pop과 피따이탕클롭. 피pop은 사람 안에 숨어서 내장을 파먹는 귀신이고, 피따이탕클롭은 임산부 영혼이 2배로 폭발한 귀신이야.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이야.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지금부터는 할 얘기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지어낸 괴담도 아니야. 1987년도에 태국 우돈타니주 깜차노 숲에서 실제로 벌어졌다고 기록된 사건이야. 태국에서 이 이야기가 정말 유명해서 2007년에 깜차노의 스크린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어. 이 영화인데 나는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게 개봉을 했다네? 이 원제를 직역하면 귀신이 영화를 빌려가다 라는 뜻이야. 깜차노의 스크린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내가 들려줄게. 때는 1987년이야. 태국 동북부 우돈타니주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 우돈타니 시내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거든. 이 사무실이 이동식 영화 상영팀을 운영하는 곳이야. 이게 뭐냐, 태국 시골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TV가 있는 집이 흔했을까? 없지. 그치, 우리나라도 TV가 있는 집이 좀 적었던 시절이야. 태국은 진짜 흔치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런 이동식 영화팀을 불러.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영화를 틀어달라고. 그러면은 이 영화팀이 마을에 와서 운동장이나 절 마당 같은 데에다가 큰 이제 휜 스크린을 세우고 영사기를 돌려서 야외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야. 얘 한국의 옛날 그 시골 활동 사진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이날도 영화팀 사장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 건 사람이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영화 상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흔한 의뢰야. 이 사장이 어떤 마을이냐고 물어봐. 했더니 이 남자의 대답이 조금 이상해. 우돈타니 깜차노 숲 안쪽 공터로 와주세요. 밤에 와야 합니다. 해진 뒤에요. 깜차노? 사장이 살짝 멈칫해. 왜냐면 이 깜차녹 숲이 우돈타니 사람이라면 다 아는 곳이야. 넝한이라는 호수 위에 떠있는 작은 섬인데 이 숲 전체가 늪이랑 강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되게 외딴 곳이야. 근데 이 숲에는 옛날부터 전설이 내려오는 게 여러 종류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꼽자면은 이 태국에서 가장 신비롭다고 알려진 거대 뱀신 하야나가라는 존재가 이 숲 아래 동굴에서 잠들어 있다는 전설도 있고, 숲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떠다닌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던 곳이야.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깜차노 숲에 함부로 들어가면 행방불명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진지하게 돌아다닐 정도야. 근데 이 사장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미신 같은 거 그냥 무시를 하겠지. 돈만 제대로 준다면야 어디로 가지? 어디로든 다 가지. 이 사장이 물어봐. 가격은 얼마면 됩니까?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사장이 부른 가격에 2배 가까운 금액을 부르더래. 선금까지 그날 안에 사무실로 붙여주겠다고. 당연히 이 사장이 신이 나서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도착할게요. 근데 영화는 어떤 걸 상영해 드릴까요? 관객은 대략 몇 명 정도 모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잠깐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해. 영화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관객 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겨. 이 사장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선금이 진짜로 그날 오후에 입금되는 걸 확인하고는 의심을 완전히 거둔 거야. 토요일 저녁이 됐어. 영화팀이 총 4명이었어. 사장 1명에 영사기 기사 1명, 음향 담당 1명, 그리고 스크린 설치 도와주는 막내 1명, 총 4명이야. 장비를 트럭에 잔뜩 싣고 해가 지기 직전에 우돈타니를 출발했어. 깜차노숲으로 가는 길이 되게 멀고 험한데 시내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서 마을 입구까지 도착을 해. 거기서 또 비포장 진흙길을 따라서 숲 입구까지 30분을 더 들어가야 돼. 해가 거의 다 졌을 즈음에 이 영화팀이 숲 안쪽 공터에 딱 도착을 한 거지.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분명히 의뢰인이 알려준 위치가 맞는데 공터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보통 영화 상영을 의뢰한 마을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미리 와서 어디에 스크린 세울까요 하면서 도와주거든. 근데 여기는 텅 비어있어. 진짜 완벽하게 텅 비어있었던 거야. 들리는 거라곤 저 깊은 숲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 정체 모를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 이 사장이 영사기 기사한테 이렇게 물어봐. 전화한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봐야겠는데 근데 핸드폰은 왜 안 터져? 1987년이잖아. 핸드폰도 거의 없을 때야. 근데 숲 한가운데에서 이 휴대폰이 무선 통신이 될 리가 있겠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이 영화팀이 잠깐 망설여. 그냥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이 사장이 결국에 결심을 해. 아니야, 우리 이미 돈 받았잖아. 의뢰는 의뢰니까 일단 상영은 하고 가자. 관객이 안 와도 우리 잘못 아니잖아. 그래서 이 4사람이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기 시작한 거야. 거대한 흰색 스크린을 2개의 대나무 기둥에 묶어서 세우고 이 앞에 영사기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양쪽에다가 배치를 해. 장비를 설치하는 데만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 설치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한 8시를 넘긴 캄캄한 한밤중이었던 거지. 근데 그때까지도 이 공터에 영화팀 4명 말고 사람 그림자 1명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음향 담당 직원이 살짝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 사장님, 진짜 누가 보러 오긴 오는 겁니까? 이거 그냥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 아니 근데 돈은 이미 받았어. 약속한 시간에 영화를 트는 게 우리 일이야. 그냥 틀어. 그래서 이들이 이 약속된 시간 정확히 밤 9시에 영사기 스위치를 딱 켜. 이 당시에 와. 태국 시골 야외 상영에서 가장 인기 있던 태국 전통 무용극 영화를 골라서 상영을 하기 시작해. 흰 스크린 위에 화려한 의상을 입은 이 무용수들이 떠올랐고 스피커에서는 태국 전통 악기 소리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 영화 음악이 깜차녹 숲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지. 그런데 관객석에는 아무도 없어. 영화팀 4명이 이 영사기 옆에 딱 모여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혹은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하는 표정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대. 그렇게 영화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사장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 일어났어. 근데 그때 사장이 무심코 고개를 돌려서 스크린 쪽을 쓱 봤는데 이상한 걸 본 거야. 스크린 앞에 공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야.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이 공터에 어른 키보다 살짝 작아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서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더래. 네? 사장이 처음엔 좋아했어.
아 다행이다. 관객들이 좀 늦게 도착했나 보네.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보니까 뭔가 미친 듯이 이상해. 첫째,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 보통 야외에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수다도 떨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쳐야 되는데 이 관객들은 단 한 명도 입을 열질 않아. 숨소리조차 안 들려. 마치 마네킹들이 빼곡하게 서 있는 것 같았다는 거야. 둘째, 이 사람들의 옷차림이 너무 이상해. 남자들은 전부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옷 있잖아. 여자들은 전부 새하얀 옷을 입고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옷. 한 명도 빠짐없이 흑과 백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태국 시골 마을에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일된 옷을 입고 맞춰 입고 올 리가 없잖아. 심지어 그날 이 검은색 하얀색 옷차림은 태국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야. 사장이 괜히 등골이 오싹해져. 근데 좀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 셋째,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쳐다보질 않아. 태국에서 영화 보러 모이면 보통 너도 왔구나 하고 옆 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같이 보러 온 친구나 가족이랑 저 배우 누구지? 같은 대화 같은 것도 하잖아. 근데 이 관객들이 옆 사람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아. 오직 스크린만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거야. 수십 명이 똑같은 자세로 미동도 없이 이 스크린만 보고 있었어. 이 사장이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니까 영사기로 돌아와. 그리고 영화팀 동료들한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여. 야, 관객들이 왔는데 좀 이상해. 그제서야 이 다른 직원들이 사장 쪽을 보니까 그들도 본 거야. 저 멀리 스크린 앞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검은 옷과 하얀 옷의 사람들을. 음향 담당 직원이 막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 사장님, 저 사람들 언제 왔어요? 저 분명히 5분 전에도 저쪽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영사기 기사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영사기 옆에 그대로 앉아있어. 일어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 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상영 시간 2시간 동안 관객들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대. 단 한 명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스크린에 끝이라는 글자가 떴어. 그 순간 사장이 다시 관객석 쪽으로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 에? 수십 명의 관객들이 빽빽하게 서 있던 이 공터가 완벽하게 다시 텅 비어 있었던 거야. 발자국 소리도 못 들었고 누군가 떠나는 인기척도 못 느꼈어. 수십 명이 동시에 소리 없이 사라졌어. 영화팀 4명이 그제서야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야. 영사기 기사가 비명 지르면서 빨리 가요!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외치고 이들이 장비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허겁지겁 스크린이랑 영사기를 트럭에 우겨 넣었어. 스크린은 반쯤 찢어진 채로, 영사기는 거꾸로 실린 채로 트럭에 올라타서 엑셀을 밟아. 이 깜찬 헛수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대. 다들 백미러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다행히도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어. 새벽 1시쯤 이들이 숲을 빠져나와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왕통마을에 도착을 했어. 근데 이 시간에도 이 마을에 사람들이 좀 깨어있는 거야. 이 시간에 트럭이 숲에서 튀어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 이 사장이 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붙잡고 물어본 거지. 오늘 밤에 깜찬호 숲에서 영화 상영하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기 마을 사람들 중에 거기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이 마을 어른들이 이 사장의 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던 모양이야. 이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해봐. 젊은이, 깜찬옥 숲에 영화 상영을 하러 갔단 말입니까? 누가 의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 의뢰 전화를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들려줬어. 검은 옷과 흰 옷을 입은 관객들 이야기까지 싹 다. 이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침묵을 하다가 입을 여는 거야. 그 깜찬호 숲은 말이야, 원래 무덤이 있던 자리야. 옛날 옛적에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때로 죽었을 때 시신을 다 거기다가 묻었지.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거기 절대 안 들어가. 자네가 본 그 관광객들 말일세, 그 사람들이 자네한테 영화를 보여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이 순간 영화팀 4명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그들에게 영화 상영을 의뢰한 그 남자, 선금을 즉시 입금해준 그 사람,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흑백 장례식 옷을 입고 조용히 스크린만 응시하던 수십 명의 관객, 전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이 영화팀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또 하나 섬뜩한 사실을 알았지. 그들이 받은 성금, 며칠 뒤에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지폐가 전부 아주 오래된 옛날 지폐였대. 태국에서 수십 년 전에 이미 통용이 중단되었던 캐캐 묵은 옛날 돈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1987년 우돈타니에서 실제로 벌어졌다고 기록된 사건이야. 이 사건이 태국 내에서 피짱낭으로 불러, 즉 귀신이 영화를 빌려가다라는 이름으로 불려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전설 중 하나가 된 거야. 태국의 거장 영화 감독인 아피차뽕 위라세탁군이 이 사건을 자기 책에서 언급할 정도로 태국 영화계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래. 와.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이 영화팀이 본 관객들, 그게 진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 영혼이라면 왜 굳이 영화를 보여달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들, 태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있어. 태국 전통신앙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고 봐. 특히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 혹은 전염병으로 단체로 죽은 사람들, 제사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대.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이 살아있을 때 못 누렸던 즐거움을 그리워한대. 영화가 1980년대 태국 시골에서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축제 같은 이벤트였거든. 옷을 곱게 차려입고 가족들이랑 함께 와서 야외에서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거. 그게 1900년대 초중반에 전염병으로 떼죽음 당한 이 깜차논 마을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못 누려본 즐거움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영화 상영팀을 이 세상으로 불러들여서 숲 한가운데서 영화 한 편을 보고 갔다는 거지. 그리고 이 영화팀이 받은 그 지폐가 그 돈이 1900년대 초반에 통용되던 돈이래. 즉 이 영혼들은 죽었을 때 들고 있던 돈으로 영화 한 편을 빌려본 거야. 흑백 장례식 옷차림으로. 아니 불쌍하다. 자, 난 궁금한 게 그 옛날 돈을 지금도 쓸 수 있어? 그거는 모르지. 나도 태국 안 가봐서. 아, 그 감독은 불쌍한데 돈을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돈이 만약에 못 쓰면 옛날 돈이라 못 쓰면 씨 개손해 본 건데. 어쨌든 태국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태국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정성스럽게 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태국에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무조건 나쁜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거든. 그래서 그들도 영화를 보고 싶어 하거나 환타를 마시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고 싶어 해. 그래서 랑종이 두려워하는 이 피pop도, 그리고 임산부 귀신인 피따이탄 클럽도 원래는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가난 때문에, 배신 때문에, 사고 때문에 원치 않게 죽은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은 거야.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이 가게 앞에다가 사당을 세우고 음료수 한 병을 매일 올려놓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는 피pop조차도 충분한 정성과 의식으로 달래주면 다시 평범한 영혼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믿거든. 자, 여기까지가 태국의 랑종에 대한 이야기야. 불쌍하다. 로자 돈으로 영화 본 건데 살아생전 보고 싶었던 영화를.
어때? 태국은 근데 진짜 미신 같은 거를 잘 믿는 것 같아. 나라 차원에서도 잘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음. 정부가 막 미신 어쩌고 이렇게 안 하는데 태국은 그거를 조금 수용하는 느낌? 근데 너 입으로 지금 너가 직접 미신이라고 했다. 너 귀신 믿는다고 하면서. 솔직히 나는 귀신은 맨날 피포비고 랑종이고 이거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라서 그런지 솔직히 말하자 나는 솔직히 피포비 솔직히 미신 같기는 해 피포분. 어때?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약이 좀 불쌍했어. 무섭진 않고? 어떻게 못 쓰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런 거 좀 아까 광고 때는 비명 지르고 그냥. 사실 강건은 이번에 깐나라 어 그나가 이번에 사실 내가 무조건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이번엔 좀 잘 안 구했어. 우리 너무 연쇄살인, 끔찍한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좀 이번에는 흥미롭거나 단짠으로 갔어. 단짠. 난 응. 잔인하고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 어? 잔인하고 이런 거 별로 안 무섭다. 너 저번에 잔인한 거 하니까 너무 끔찍하다고 말하지 말래며. 아이 그거는 너무 막 응. 끔찍하 너무 막 고문하듯이 하는 얘기였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계속 얘기 들으면은 어느 순간 이게 쌓여 머릿속에. 자, 그러면은 이제 나도 다시 한번 흡연을 갔다가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미국에서 161건의 UFO 영상